네, 8월 20일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8월 셋째 주 뒤로 갈수록 좀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기에 수요일장 오를 때 목요일, 금요일 괜찮겠지 했지만 또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다음 주 월요일장 대비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 함께할 매니저 소개할게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장 매니저님도 힘드셨겠지만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고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대비할지에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기업의 분석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와서 지금 지수가 꺾인다든지 종목들이 꺾이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매도 물량이 나와도 지수도 마찬가지로 종목들이 휙휙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관망을 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시장 자체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매도 물량을 많이 동반하면서 내려오는 흐름들은 아니었고 그랬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좀 상해 지수라든가 중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을 좀 보게 되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시그널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중국 쪽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도였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가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면서 많이 좀 빠져나가겠는데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놓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또 대만 각권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중국도 많이 크게 흔들리는 흐름들이었고,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리는 흐름들이었지만, 그나마 좀 대만이 그나마 좀 선방을 좀 하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각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 지수와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과 동행하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월요일 날 반드시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메웠던 핫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위는 여전히 반도체 대장주고요. CMO가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3위, 2차 전지가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풍력 에너지가 10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요즘 핫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게임주도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랭크가 돼 있을지 종목 명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73,000원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다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장인 만큼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만큼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종목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린바이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거래일 조정 후에 오늘 급등이 나와줬고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이전에 핫했는데 오늘 다른 우량주들 외에 서린바이오만이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월요일에도 핫할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서린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좀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린바이오 최근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판에 좀 밀리는 흐름들이었는데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좀 쏟아져 나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서린바이오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열심히 설명드리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드린다면 현재 흐름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단기적인 상승 흐름에 따른 매도 물량도 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게 된다면 서린바이오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뭐 다음 주 아무튼 뭐 서린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다음 거래일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스탑일 것이다라고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바로 5위에 위치한 신흥 SEC인데요.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포트에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다. 증설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흥 SNC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 좀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2차 전지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상승 흐름을 또 잘 보여주었고, 오히려 뭐 시장에 좀 조정을 받을 때 뭐 약간의 좀 조정이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좀 신흥 SEC가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이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이제 소재 쪽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증거사 리포트도 잘 나오고 있고 뭐 동사에 대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인데 보통 보면 우리가 소재 특히나 뭐 양극화 물질이라든지 음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들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1조 원이 다들 넘어갑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뭐 그리고 2023년 정도 되면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도 쇼티지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다 보니까 뭐 다시 한 번 더 좀 신흥 SEC 뭐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뭐 실적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쪽 얘네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약 6천억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사들이 멀티플을 좀 더 크게 주고 동사에 대한 상승 흐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동사 다음 주도 좋은 상승 흐름들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신흥 SEC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사실 시장 흐름이 안 좋을 때도 그나마 버텨주던 건 2차 전지 주들, 2차 전지 특히 소재 종목들인데요. 그런데 자동차 대형주들은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대형주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주게 된다면 2차 전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이제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판매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전진 충전 관련된 인프라 내용도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뭐 중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물론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뭐 해외 쪽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여러 뭐 완성차 업체들 뭐 GM을 비롯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다들 지금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흐름들이죠. 여기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쌍용차에서 지금 이제 전기차 모델을 지금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 뭐 다들 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뭐 그 정도로 뭐 중국을 비롯해서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할 것 없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난다라는 흐름들이고 그리고 최근 뭐 지금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뭐 디젤이라든지 뭐 그리고 휘발유 엔진을 좀 사용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차량으로 넥스 차량으로 지금 현재 다들 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는 의견들이 좀 갤럽 조사를 보면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아무래도 뭐 주가 움직임과 별도로 지금 2차 전지 쪽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기아차라든지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2차 전지 쪽도 좋은 움직임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에 대한 동행하는 주가 상승 흐름들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이오, 배터리 짚었으니까 반도체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 위치한 DB하이텍 열어볼 차례인데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저는 DB하이텍에 대해서는 이제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뭐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뭐 반도체 쪽이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DRAM 쪽이었습니다. DRAM 쪽이었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게 되자면 오히려 뭐
최근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엔비디아에서도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가는 상승을 좀 했다는 부분들. 뭐 그리고 그에 따른 뭐 퀄컴이라든지 그리고 뭐 AMD라든지 좋은 흐름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DB 하이텍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뭐 조정을 좀 주긴 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공장 확대 내용들, 뭐 인텔을 비롯해서 뭐 TSMC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본격적인 지금 현재 물량 확보와 전체적인 공장 캐파를 늘려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DB 하이텍, 뭐 시스템 반도체 쪽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좀 좋지는 못했지만 지수 영향을 받고 이번 주 좋지는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즐거운 또 하루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DB 하이텍은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고라고 빨간불 켜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고 다음 종목은 10위에 위치한 삼강 M&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린 뉴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소외돼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 해상 풍력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으로 삼강 M&T 최근에 좀 주목받긴 했지만 오늘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면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빨간불을 켤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CS 민드와 함께 풍력 쪽 사업에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 하부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는 좀 바다에 떠 있는 풍력이 지금 바다에 떠 있다라고만 보이지 밑에 하부 구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하부 구조를 만드는데 그의 하부 구조가 거의 아파트 한 동 높이만큼 됩니다. 뭐 그 정도 엄청나게 이제 거대하게 바다 수면 아래에 이제 설치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뭐 그쪽으로 해서는 거의 아시아 쪽에서는 탑픽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뭐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 일본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보게 되면 뭐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 시장을 위주로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었고 수출 흐름들을 좀 가져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하부 구조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리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부 구조를 잘 만드는 업체가 한 2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 업체들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강 M&T가 좀 유럽까지는 좀 진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시아 쪽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일본 시장을 진출했다는 부분들 분명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탈탄소 정책 같은 게 계속 국내외적으로 나오면서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간간히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금 해 뜰 날이 올지에 대해서 그 전망이 궁금한데 매니저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무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도 최근에 탄소를 갖다가 많이 또 탄소세에 대한 국경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뭐 탄소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뭐 정치권에서도 탄소 배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통과되고 있고 뭐 그에 따른 뭐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빠르게 탄소를 줄이게 되면 제조를 많이 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업체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보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다음 주를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신 만큼 두 종목만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나머지는 다 고라고 빨간불 켜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 공략해 봤을 때 베스트일까요? 저는 좀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D램 가격 때문에 좀 내려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좀 약간 좀 핑계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뭐 3분기 시장에 있어서의 D램 가격이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4분기부터 해서는 D램 가격이 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선반영돼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건 좀 과하다라는 거죠. 뭐 최근 주가 움직임이 과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가 내려간 부분들은 오히려 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탈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수 하락을 만들었고, 뭐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주가를 같이 끌어내렸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환율 시장에서 달러를 달러 수요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 원화보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환율 시장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달러 대비 원화가 1,180원까지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받은 건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건 좀 기술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를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50만 명 정도가 국민들이 거의 국민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앞으로의 성장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태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체리피킹 하듯이 조금씩 사 모아가는 게 오히려 현명한 투자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절대적으로 손절을 해서는 안 되는, 나중에 좀 해피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짚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목표가는 저는 좀 10만 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가는 지금 뭐 72,700원, 오늘 뭐 마이너스 0.5까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저는 좀 더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 투자 기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2, 3년 정도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 2, 3년 정도 좀 대응하시고, 뭐 그에 따른 뭐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뭐 손절가는 어쩔 수 없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손절가는 5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 참 힘들었는데 혹시 방송 후에 무료 방송 대기하고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좀 의의가 소침되었을 것 같은데, 자, 4시 20분입니다. 4시 20분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다음 주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또 대응할지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무료 방송 4시 20분에 방문하셔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